은퇴하면 좋아질 줄 알았죠. 근데 이상하게 허전합니다. 나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푹 꺼지는 느낌이 들었다. 아침 햇빛이 창가로 쏟아지는데도 공기는 텅 비어 있었다. 출근할 때마다 들고 나가던 가방은 방 한쪽에 누러붙은 채였다. 그걸 볼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 한 모서리가 쑤셨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이제 필요 없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겠지? 사람들은 내게 축하한다고 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명함을 내던 손이 멈추는 순간 내 하루도 멈춰버렸다는 걸. 아내는 아침밥을 차려놓고도 내 표정을 슬쩍 훔쳐봤다. 오늘은 뭐 할 거야? 그 질문이 칼처럼 와닿았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서였다. 그리고 그날 오후 내 손을 멈춰 세운 작은 사건 하나가 찾아왔다. 어쩌면 그게 이 긴 터널의 끝을 열어준 첫 번째 신호였다. 버스 정류장 옆 공지에 붙어 있던 작은 종이 한 장. 초보 취미 모임 회원 모집. 느낌표 하나 없는 허름한 인쇄물.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가봤자 별거 없을 텐데 그래도 집에만 있긴 싫은데. 발걸음은 이미 방향을 정하고 있었다. 처음 들어선 모임방은 소란스러웠다. 내 또래도 있었고 나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도 있었다. 모두 처음 본 얼굴들이었지만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았다. 아무 역할도 아무 직함도 필요 없는 공간. 그저 이름 하나만으로 앉아있는 사람들. 처음 오셨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누군가 건넨 말이 무겁게 눌리던 어깨를 살짝 떼어냈다. 처음엔 손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어색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다시 살아있게 했다. 퇴직 후 처음 느끼는 집중, 오랜만에 느끼는 나라는 감각, 그리고 그날 모임이 끝나갈 무렵 한 사람이 조심스레 물었다. 다음 주에도 오시죠? 아, 혹시 아까 그거 직접 만들어 보실래요? 그 질문 하나가 내 안에서 아주 작은 불씨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 불씨가 어디까지 번질지는 그때는 상상도 못했다. 다음 주 나는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했다. 마치 첫 출근하던 날처럼 마음이 들떠 있었다.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자 괜히 반가워 고개가 끄덕여졌다. 오셨네요. 지난번보다 손이 더 가벼우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랫동안 꽉 막혀 있던 숨구멍이 트이는 것 같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이런 느낌 오랜만이네. 손끝에 작은 작업에 집중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작품이 사람들 눈앞에 놓여 있었다. 이거 진짜 잘 만드셨다. 처음이라면서요? 재능 있으세요? 그 말들이 귓가에서 오래 맴돌았다. 칭찬이라기보다 오랫동안 잃어버린 나를 다시 발견하는 느낌에 가까웠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일이 나를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통해 나를 만들어 왔던 거였구나. 내가 사라진 게 아니라 단지 방향을 잃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찾아왔다. 우연히 시작한 이 취미가 내 삶에서 아주 작은 직업처럼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모임에서 만든 작품들은 지역 행사에 내보냈는데 며칠 뒤 연락이 왔다. 혹시 몇 개 더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찾는 분들이 있어서요. 나는 전화기를 바라보며 한참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정말 내가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걸까? 그날 나는 오래된 책상 앞에 앉아 오랜만에 손을 움직였다. 퇴직 후 멈추어 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느낌이었다. 며칠 뒤 작품을 받아든 사람의 표정을 보고 나는 확신했다. 아, 이 길이구나.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시작한 길.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새로운 역할이 조용히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나는 매주 모임에 나가 사람들과 웃고 작은 주문을 받아 작품을 만들며 지낸다. 어느 날 문득 내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새로운 시작은 늘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그 조용한 시작 위를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걸어가고 있다.